2003년 9월 15일 추석을 앞둔 전통시장은 명절 준비로 분주했다. 박순덕 할머니는 5살 손녀 은지의 작은 손을 꼭 잡고 인파 사이를 헤쳐나갔다. 할매, 저기 예쁜 토끼 인형이요. 은지가 장난감 가게를 가리키며 눈을 반짝였다. 우리 은지 명절 선물로 사줄게. 먼저 나물부터 사자. 할머니는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미소 지었다. 은지는 할머니가 세 번째 아들인 막내 아들 민수가 늦둥이로 얻은 소중한 딸이었다. 부모가 맞벌이를 하는 통에 할머니가 키우다시피 했던 은지는 그야말로 할머니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녀였다. 나물 가게에서 도라지와 고사리를 고르는 사이 할머니는 잠시 은지의 손을 놓았다. 가게 아주머니와 가격을 흥정하며 두어 마디 주고받는 순간이었다. 이 도라지 좀 더 싸게 해주세요. 단골인데. 아이고 할머니. 요즘 농사가 잘 안 돼서 가격이. 몇 분 후 계산을 마친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을 때 은지는 이미 사라진 뒤였다. 은지야, 은지야. 할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다. 인근 상인들이 하나둘씩 나와서 함께 은지를 찾기 시작했다. 두부 가게 아저씨, 생선 가게 아주머니, 떡집 할머니까지 모두가 나섰다. 분명히 여기 서 있었는데. 잠깐 사이에 순덕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1시간이 지나도 은지는 보이지 않았다. 결국 경찰이 출동했다. 아이 특징 좀 자세히 말씀해 주세요. 젊은 경찰관이 수첩을 꺼내며 물었다. 키는 100cm 정도 되고요. 분홍색 원피스에 하얀 신발 신고 있었어요. 머리는 단발로 잘랐고 오른쪽 뺨에 작은 점이 하나 있어요. 순덕 할머니는 울먹이며 대답했다. 소식을 들은 가족들이 하나둘씩 시장으로 달려왔다. 은지의 아버지 민수는 회사에서 뛰어나왔고 어머니 영희도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급히 왔다. 큰아들 민철, 둘째 민호까지 모두 모였다. 엄마 어떻게 된 거예요? 은지가 왜? 영희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흐느꼈다. 미안하다 영희야. 내가 잠깐 한눈을 팔았어. 순덕 할머니는 자책하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은 즉시 수색 작전에 돌입했다. 시장 CCTV를 모두 확인하고 인근 상가와 주택가까지 샅샅이 뒤졌다. 하지만 은지는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듯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다. 혹시 아는 사람이 데려갔을까요? 민수가 경찰관에게 물었다. 일단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겠습니다. 유괴일 가능성도 길을 잃고 헤맸을 가능성도 있으니까요. 밤이 되어도 은지는 나타나지 않았다. 가족들은 시장 주변에서 밤을 새며 은지를 부르고 또 불렀다. 은지야, 할매가 여기 있어. 순덕 할머니의 목소리는 이미 쉬어버렸다. 3일째, 5일째가 지나도 은지의 소식은 전혀 없었다. 실종신고 전단지가 동네 곳곳에 붙여졌고 방송에도 나갔다. 하지만 어떤 목격자도 어떤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 한 달이 지났다. 경찰은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미궁에 빠진 상태였다. 가족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은지를 찾으려 노력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두고 전국의 고아원과 보육원을 돌아다녔다. 혹시 은지를 보지 못했냐며 사진을 들고 다녔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모른다였다. 영희는 점집과 무당을 찾아다녔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던 그녀도 이제는 어떤 방법이라도 써보고 싶었다. 아이가 살아있긴 해요. 하지만 아주 먼 곳에 있어요. 물이 많은 곳. 한 점쟁이의 말에 영희는 희망을 품었다. 순덕 할머니는 성당을 찾았다. 평생 불교를 믿어왔지만 이제는 어떤 신이라도 매달리고 싶었다. 하느님, 제발 은지를 돌려주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는 죄가 없잖아요. 할머니는 성당 의자에 무릎을 꿇고 매일 기도했다. 6개월이 지났다. 1년이 지났다. 은지를 찾겠다며 전국을 돌아다니던 민수는 결국 몸을 망가뜨리고 병원에 입원했다. 영희는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기 시작했다. 형들아, 더 이상은 안 되겠어. 은지 엄마가 이러다 죽겠어. 민호가 형들을 불러 모았다. 그럼 어쩌라고? 은지를 그냥 포기하라고. 민수가 펄쩍 뛰었다.
포기하자는 게 아니야. 하지만 살아있는 가족들도 생각해야지. 가족들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수는 은지 찾기를 포기하는 가족들을 원망했고 형들은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민수를 걱정했다. 그래도 순덕 할머니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매일 성당에서 촛불을 켜고 은지의 사진을 품에 안고 기도했다. 은지야, 할매가 널 찾을 때까지 건강하게 있어야 해. 할매가 꼭 찾아갈게. 2년째, 3년째가 흘렀다. 경찰도 이제는 연례적으로 안부만 묻고 갈 뿐이었다. 사람들의 관심도 점점 사라져갔다. 하지만 가족들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다. 특히 순덕 할머니의 자책감은 날이 갈수록 깊어져만 갔다. 내가 잠깐 한눈만 팔지 않았어도 내가 은지 손을 꼭 잡고 있었어야 했는데 할머니는 밤마다 이런 생각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가족들은 할머니를 위로하려 했지만 할머니 자신이 용서하지 못했다. 5년째가 되던 해, 은지 나이로 10살이 되던 해. 가족들은 작은 추도식을 올렸다. 죽었다고 단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은지를 기억하고 싶었다. 은지야,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자라고 있길 바란다. 민수가 은지 사진 앞에서 중얼거렸다. 그 옆에서 순덕 할머니는 조용히 눈물을 흘렸다. 여전히 할머니에게 은지는 5살의 그 작은 아이로 남아 있었다. 10년이 지났다. 15년이 지났다. 가족들은 각자의 삶을 살아갔지만 은지라는 이름은 여전히 가족 모두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8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일 성당에 나가서 은지를 위해 기도했다. 그것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다. 하느님, 은지가 어디서든 행복하게 살고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하겠습니다. 20년이 흘렀다. 순덕 할머니는 이제 85이 되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굽었지만 매일 아침 성당에 가는 것만은 빼먹지 않았다. 성당까지는 걸어서 15분 거리였지만 할머니에게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성당 문지기 이 씨가 반갑게 인사했다. 응, 수고해요. 순덕 할머니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성당 안으로 들어갔다. 항상 같은 자리, 성모 마리아 상 앞 2번째 줄 오른쪽 끝자리였다. 그곳에 앉아서 할머니는 매일 같은 기도를 올렸다. 성모님, 은지가 어디 있는지 알려주세요. 건강하게 살고 있는지, 혹시 아프진 않은지. 할머니의 가방 속에는 항상 은지의 사진이 들어있었다. 20년 전 그날 시장에서 찍은 마지막 사진. 분홍색 원피스를 입고 활짝 웃고 있는 5살 은지의 모습이었다. 가끔 할머니는 사진 속 은지가 얼마나 컸을지 상상해 보곤 했다. 25이면 대학을 졸업하고 어쩌면 결혼도 했을지도 모른다. 할머니 자신이 증조 할머니가 되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 은지도 이제 어른이 되었겠지? 할머니는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다. 성당에서 기도를 마친 할머니는 시장을 돌아서 집으로 향했다. 그 시장, 바로 은지가 사라진 그곳이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할머니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할머니, 오늘도 성당 다녀오셨어요? 나물 가게 아주머니가 말을 걸었다. 응, 그럼. 하루도 빠뜨리면 안 돼. 아직도 은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아주머니도 그날을 기억했다. 같이 은지를 찾으러 다녔던 그 아주머니였다. 집에 돌아오니 둘째 아들 민호가 와 있었다. 요즘 들어 아들들이 자주 들르기 시작했다. 할머니가 혼자 지내기에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었다.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뭐 어떻게 지내겠니? 그냥 하루하루. 엄마, 이제 요양원도 생각해보세요. 좋은 곳 알아봤는데. 요양원은 무슨? 아직 멀쩡하대 뭘.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여기를 떠날 수 없었다. 혹시 은지가 돌아왔을 때 할머니를 찾지 못할까봐 두려웠다.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었다. 20년이 지났어도 어머니에게 은지는 여전히 살아있는 아이였다. 저녁 무렵 막내 민수가 아내 영희와 함께 왔다. 둘 사이에는 은지 이후로 아이가 없었다. 영희는 몇 번 임신을 했지만 모두 유산으로 끝났다. 의사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다. 어머니, 오늘 제사날이에요. 영희가 조용히 말했다.
아, 그렇다. 오늘이 은지가 사라진 지 정확히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가족들은 매년 이날을 은지의 기일처럼 지냈다. 죽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은지를 기억하고 싶었다. 준비는 다 했어요? 할머니가 물었다. 네, 은지가 좋아하던 딸기 케이크도 사왔어요. 가족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다. 큰아들 민철은 아들 둘을 데리고 왔다. 은지의 사촌 형들이었다. 이제 22, 23이 된 청년들이었다. 고모는 어떻게 생겼을까? 큰 조카가 은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예뻤지? 참 예쁜 아이였어. 할머니가 대답했다. 할머니는 아직도 고모가 살아있다고 생각하세요? 당연하지. 우리 은지는 분명 살아있어. 가족들은 더 이상 할머니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다. 이제는 할머니의 믿음을 존중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 촛불을 켜고 은지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차려놓았다. 딸기 케이크, 초콜릿, 바나나 우유. 5살 아이가 좋아할 만한 것들이었다. 은지야, 할머니가 매일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어디 있든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지? 할머니가 사진을 보며 말했다. 민수는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슴이 아팠다. 자신의 딸을 지키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자책감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았다. 은지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더 잘 지켜줬어야 했는데. 영희도 조용히 울었다. 은지가 사라진 후 영희는 다른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정신적 충격이 너무 컸던 것이다. 지금도 가끔 꿈에서 은지를 본다. 꿈속의 은지는 항상 5살 그대로였다. 엄마, 은지 언니 보고 싶어요. 큰 조카가 말했다. 나도 그래. 고모 한 번도 못 봤는데 너무 보고 싶어. 아이들에게도 은지는 전설 같은 존재였다. 가족들이 늘 그리워하는 하지만 만날 수 없는 고모였다. 제사를 마치고 가족들이 돌아간 후 할머니는 혼자 은지 사진을 보며 앉아 있었다. 은지야, 할머니가 너무 늙었지? 이제 곧 할머니도 하느님한테 가야 할 것 같아. 그 전에 꼭 한번 만날 수 있을까? 할머니의 가장 큰 걱정은 은지를 만나기 전에 자신이 죽는 것이었다. 그러면 평생 은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못한 채 떠나야 했다. 다음 날도 할머니는 성당에 갔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매일같이 같은 기도를 올렸다. 하느님, 은지를 제게 보여주세요. 한 번만이라도. 어느 날 성당에서 새로운 젊은 신부님이 할머니에게 말을 걸었다. 할머니,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하시는데 무슨 특별한 일이라도 있으신가요? 할머니는 은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20년 전 잃어버린 손녀, 아직도 찾지 못한 은지에 대해서. 그 아이가 어디선가 하느님의 품 안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을 거예요. 신부님이 위로했다.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네, 분명히요. 하느님은 어린아이들을 특별히 사랑하시니까요. 그 말에 할머니는 조금이나마 위로받았다. 비록 은지를 찾지는 못했지만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거라는 믿음만큼은 포기하지 않으려 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할머니는 문득 궁금했다. 지금 은지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어떤 모습으로 자랐을까? 혹시 할머니를 그리워하고 있을까? 은지야, 할머니는 여전히 너를 기다리고 있단다. 언제든지 돌아와도 좋아. 할머니가 여기 있을게. 성 요셉 성당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김장 봉사활동을 했다. 동네 어려운 가정과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해 성당 신자들이 모여 김치를 담가서 나눠주는 행사였다. 순덕 할머니도 매년 이 행사에 참여했다. 비록 나이가 들어 많은 일은 할 수 없었지만 배추를 다듬고 양념을 버무리는 정도는 할 수 있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편한 의자 가져왔어요. 성당 청년회 회장인 미선이가 할머니를 도왔다. 고마워요. 내가 이런 거 받으면 안 되는데. 무슨 말씀을? 할머니가 우리 성당의 어른이시잖아요. 성당 마당에는 20명 남짓한 신자들이 모여서 김장을 시작했다. 주부들은 능숙하게 배추를 다듬고 남자들은 무거운 배추 상자를 옮겼다. 순덕 할머니는 작은 칼로 배춧잎을 다듬으며 주변을 둘러보았다. 오늘따라 젊은 수녀님 한 분이 함께 봉사에 참여하고 있었다. 수녀님은 25 정도로 보였다.
키는 중간 정도이고 수녀복을 입고 있어서 머리카락은 보이지 않았지만 맑고 깨끗한 인상이었다. 무엇보다 눈이 특별했다. 깊고 따뜻한 어딘가 낯익은 눈빛이었다. 수녀님, 어느 수녀원에서 오셨어요?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물었다. 성안나 수녀원에서 왔어요. 마리아 테레사 수녀입니다. 젊은 수녀가 정중하게 대답했다. 그 목소리를 들은 순덕 할머니의 손이 멈췄다. 어디서 들어본 듯한 목소리였다. 아니, 목소리뿐만 아니라 그 눈빛도 왠지 익숙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마리아 테레사 수녀가 할머니에게 다가왔다. 아, 네. 괜찮아요. 할머니는 수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맑은 눈, 오똑한 코, 그리고 오른쪽 볼에 작은 점 하나. 순간 할머니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 할머니는 자신의 생각을 억누르려 했다. 20년 동안 수없이 그런 착각을 했었다. 길에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를 보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따라가 보기도 했지만 매번 실망만 안겨줬다.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그 눈빛이, 그 미소가 너무나 은지를 닮았다. 수녀님은 언제부터 수녀원에 계셨어요?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릴 때부터 수녀원에서 자랐어요. 부모님을 잃고 고아가 되어서. 언제부터요? 5살 때부터요. 길을 잃었다가 성안나 수녀원에서 거두어 주셨어요. 5살. 할머니의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은지가 사라진 나이와 똑같았다. 혹시 본명이 뭐예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글쎄요. 수녀원에 올 때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서 수녀님들이 지어주신 이름이 마리아예요. 옛날 이름은 잘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떨리는 손으로 지갑에서 은지의 사진을 꺼냈다. 수녀님, 혹시 이 아이 좀 보세요. 마리아 테레사 수녀가 사진을 받아 들여다보는 순간 그녀의 표정이 변했다. 사진 속 아이와 자신이 너무 닮았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이 아이는 제 손녀예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할머니는 울먹이며 말했다. 수녀는 사진을 오래 들여다보았다. 어딘지 모르게 친근하고 익숙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과 너무 닮았다. 할머니께서는 손녀분을 많이 그리워하시는군요. 매일 기도하고 있어요.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고. 주변에서 김장을 하던 사람들도 하나둘씩 할머니와 수녀의 대화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다. 혹시 수녀님이 길을 잃었던 곳이 어디인지 기억나세요? 성당 신부님이 물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시장 같은 곳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많고 시끄럽고, 그리고 할머니 손을 잡고 있었던 기억이 희미하게 나요. 순덕 할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흐느끼기 시작했다. 은지야. 혹시 은지야? 은지? 수녀가 그 이름을 되뇌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이름이었다. 할머니. 수녀도 모르게 그 말이 나왔다.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수녀님, 혹시 어릴 때 기억나는 게 더 있나요? 신부님이 물었다. 글쎄요. 분홍색 옷을 입고 있었던 것 같고 토끼 인형을 갖고 싶어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할머니가 도라지를 사주신다고 했던 것 같아요.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제 주변 사람들도 모두 이 상황이 보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김장은 잠시 중단되고 모든 사람들이 할머니와 수녀를 둘러쌌다. 할머니, 혹시 정말? 미선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모르겠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할머니는 울면서 대답했다. 희망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다. 만약 정말 은지라면? 하지만 만약 아니라면 또다시 실망해야 했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도 혼란스러웠다. 평생 자신의 과거를 알고 싶어 했지만 막상 이런 상황이 되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다. 수녀님, 우선 앉으세요. 할머니도 진정하세요. 신부님이 두 사람을 달랬다. 이런 일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해요. 혹시 실수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순덕 할머니의 마음은 이미 확신에 차 있었다.
그 눈빛, 그 미소, 그 모든 것이 은지였다. 할머니의 할머니로서의 직감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다. 은지야, 정말 우리 은지 맞지? 할머니가 수녀의 손을 잡았다. 그 순간 수녀의 마음에도 알 수 없는 감정이 일어났다. 이 할머니의 손길이 왠지 모르게 그리웠다. 할머니. 수녀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그 한마디에 할머니는 더욱 확신했다. 20년을 기다린 그 목소리, 바로 은지의 목소리였다. 김장 봉사는 그날로 중단되었다. 대신 모든 사람들이 이 기적 같은 만남을 지켜보며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순덕 할머니는 기도했다. 20년을 기다린 기적이 드디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었다. 성안나 수녀원으로 돌아온 마리아 테레사 수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오늘 만난 할머니와의 만남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내가 은지일까? 수녀는 작은 방 창문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20년 전 기억은 너무나 희미했다. 5살 아이의 기억이란 원래 그런 것이겠지만 그래도 가끔씩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따뜻한 품, 달콤한 목소리, 그리고 할머니라고 부르던 누군가. 마리아, 아직 안 주무세요? 옆방에서 안젤라 수녀가 나왔다. 언니 잠이 안 와요. 오늘 봉사활동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봐요. 얼굴이 안 좋아요. 마리아 테레사 수녀는 안젤라 수녀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안젤라 수녀는 마리아와 함께 자란 언니 같은 존재였다. 정말요? 그럼 정말 마리아의 할머니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왠지 그 할머니가 너무 그리웠어요. 처음 본 분인데도. 안젤라 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마리아가 수녀원에 온 경위를 그녀도 알고 있었다. 20년 전 5살 된 아이가 수녀원 문 앞에서 울고 있었다. 길을 잃었다고 할머니를 찾아달라고 울부짖던 아이였다. 하지만 아이는 정확한 주소나 성함을 기억하지 못했다. 경찰에 신고하고 실종 신고도 접수했지만 아무도 그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았다. 결국 수녀원에서 그 아이를 거두어 키우게 된 것이었다. 마리아, 원장 수녀님께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마리아 테레사 수녀는 원장인 베네딕타 수녀를 찾아갔다. 베네딕타 수녀는 마리아가 수녀원에 왔을 때부터 돌봐준 어머니 같은 분이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마리아는 어제 있었던 일을 자세히 설명했다. 베네딕타 수녀는 조용히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할머니가 정말 내 할머니일 수도 있겠구나. 어머니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사실 나도 내가 여기 온 경위가 항상 궁금했단다. 5살 아이가 혼자서 이렇게 먼 곳까지 올 리는 없으니까. 베네딕타 수녀는 서랍에서 오래된 파일을 꺼냈다. 이게 너에 대한 기록이야. 2003년 9월 20일 신원불명의 여아, 추정 나이 5세. 마리아는 그 기록을 읽으며 가슴이 두근거렸다. 자신에 대한 유일한 공식 기록이었다. 여기 보면 너는 처음에 계속 할머니를 찾았다고 되어 있어. 그리고 은지라는 이름을 중얼거렸다고 하고. 은지. 그게 제 이름이었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높지. 그리고 여기 신체 특징도 나와 있어. 키 100cm, 오른쪽 볼에 점 하나. 마리아는 자신의 오른쪽 볼을 만져보았다. 어릴 때부터 있던 점이었다. 어머니, 그 할머니를 다시 만나봐도 될까요? 베네딕타 수녀는 잠시 망설였다. 만약 정말 가족이 맞다면 기쁜 일이었지만 만약 아니라면 마리아가 다시 상처받을 것이었다. 신중하게 접근해야겠구나. 우선 그 할머니와 다시 만나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자. 한편 순덕 할머니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어젯밤 가족들에게 전화해서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정말요, 어머니? 정말 은지일까요? 민수의 목소리에 흥분이 섞여 있었다. 내 눈으로 봤는데. 틀림없어. 우리 은지야. 하지만 가족들은 신중했다. 20년 동안 수없이 실망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엄마, 일단 확인부터 해봐야죠. 너무 성급하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민호가 말했다. 확인은 무슨? 할머니가 보면 아는 거야.
하지만 순덕 할머니도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함이 있었다. 만약 착각이라면? 다시 한번 실망해야 한다면? 다음 날 베네딕타 수녀의 주선으로 할머니와 마리아 테레사 수녀가 다시 만났다. 성당 사무실에서 조용히 마주 앉았다. 할머니, 저에 대해서 더 이야기해 주세요. 마리아가 먼저 말을 꺼냈다. 우리 은지는 참 예쁜 아이였어. 웃을 때 눈이 초승달처럼 되고. 할머니는 은지에 대한 기억을 하나하나 들려주었다. 좋아했던 음식, 즐겨 입던 옷, 재미있어 했던 놀이들. 딸기를 좋아했지. 딸기 우유도 딸기 케이크도. 그리고 토끼 인형을 갖고 싶어 했어. 분홍색 토끼 인형 말이야. 마리아의 눈이 번쩍였다. 토끼 인형에 대한 기억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잘 때는 꼭 할머니 품에서 자야 했어. 무서운 꿈 꾸면 울면서 달려왔지. 할머니. 마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불렀다. 응, 은지야. 가끔 꿈에서 할머니를 봐요. 따뜻한 품에 안겨서 자장가를 들으면서 잠드는 꿈.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 자장가 할머니가 매일 밤 불러주던 자장가였다. 우리 아가 잠자는 산골짜기의 이 노래 말이야. 마리아는 깜짝 놀랐다. 바로 그 노래였다. 꿈에서 들었던 그 자장가였다. 할머니가 정말 제 할머니세요? 그럼 우리 은지야. 할머니가 20년을 기다렸어.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20년 만의 재회였다. 베네딕타 수녀와 성당 신부님도 이 감동적인 장면을 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하느님께서 이 기적을 허락해 주셨구나. 신부님이 중얼거렸다. 하지만 마리아의 마음은 복잡했다. 기쁜 마음과 동시에 불안함도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할머니는 자신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바랄 텐데. 할머니, 저는 수녀예요. 하느님께 삶을 바쳤어요. 알고 있어, 은지야. 내가 좋은 사람이 되었구나. 그럼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제가 수녀인 게?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내가 하느님 일을 한다니 할머니가 더 자랑스러워. 그 말에 마리아는 안도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은 복잡했다.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 일단 천천히 생각해보자. 베네딕타 수녀가 말했다. 서두를 것은 없으니까. 그날 밤 마리아는 기도하며 하느님께 물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 함께 해야 할까요? 아니면 수녀로서의 삶을 계속 살아야 할까요?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리아는 알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이 답이라는 것을. 소식을 들은 은지의 가족들이 하나둘씩 성당으로 모여들었다. 아버지 민수, 어머니 영애, 큰아버지 민철, 작은아버지 민호까지. 20년 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다. 정말 우리 은지가 맞나요?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는 가족들과 처음 마주하는 자리에서 긴장하고 있었다. 이 사람들이 정말 자신의 가족일까? 은지야. 민수가 딸을 부르는 목소리는 간절했다. 아버지. 마리아는 그 말을 하면서도 낯설었다. 20년 만에 하는 말이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는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았다. 20년이라는 시간은 너무 길었고 5살 아이와 25성인의 모습은 많이 달랐다. 좀 더 확실한 방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성당 신부님이 말했다. DNA 검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에 가족들은 조금 주춤했다. DNA 검사를 한다는 것은 아직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뜻이기도 했다. 할머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철이 어머니에게 물었다. 나는 이미 확신해. 하지만 여러분이 안심하려면 해보는 게 좋겠지. 마리아 테레사 수녀도 동의했다. 자신도 정확히 알고 싶었다. 좋아요. 검사해봐요. 그래야 모두 마음 놓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날 가족들과 마리아는 병원에서 DNA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했다. 그 일주일은 모두에게 긴 시간이었다. 가족들은 은지일 가능성에 설레면서도 혹시 아닐까봐 불안해했다.
마리아도 마찬가지였다. 한편 베네딕타 수녀는 마리아가 수녀원에 온 경위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다. 20년 전 기록을 뒤져보고 당시 관련자들을 찾아 이야기를 들었다. 마리아가 처음 왔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시 문직이었던 프란치스코 수사에게 물었다. 물론이죠. 그때 그 아이가 얼마나 울었는지. 할머니, 할머니 하면서. 다른 특별한 기억은 없나요? 아, 그래요. 그 아이가 계속 시장이라는 말을 했어요. 할머니와 시장에 갔다가 길을 잃었다고요. 이 증언은 순덕 할머니의 이야기와 정확히 일치했다. 베네딕타 수녀는 계속해서 조사했다. 당시 경찰서 기록, 실종신고 접수 현황, 그리고 신문 기사들까지. 마침내 2003년 9월 16일자 지역신문에서 중요한 기사를 발견했다. 5세 여아 시장에서 실종. 박은지 양 긴급 수배. 기사 내용을 읽어보니 모든 것이 일치했다. 실종 장소, 시간, 그리고 아이의 신체 특징까지. 이제 확실해졌구나. 베네딕타 수녀는 혼자 중얼거렸다. 일주일 후 드디어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가족들과 마리아가 함께 병원에서 결과를 듣기로 했다.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결과지를 들고 나타났다. 모두의 심장이 두근거렸다. 순덕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박은지 씨와 박민수 씨의 부녀관계 99.99% 일치합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다. 그리고 이어서 울음소리가 터져 나왔다. 은지야. 정말 우리 은지야. 민수가 딸을 끌어안고 울었다. 딸아, 우리 딸. 영희도 20년 만에 딸을 품에 안았다. 감사합니다, 하느님. 순덕 할머니는 기도하며 눈물을 흘렸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 아니, 박은지도 울었다. 20년 만에 자신의 정체를 찾았다. 자신에게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제 집으로 가자, 은지야. 민수가 말했다. 하지만 은지는 망설였다. 기쁘기는 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기도 했다. 아버지, 저는 이제 수녀예요. 하느님께 서원을 했어요. 그 말에 가족들의 기쁨이 순간 멈췄다. 그럼 우리랑 같이 살 수 없다는 거야? 영희가 물었다. 그게 문제예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가족들은 실망했다. 20년 만에 찾은 딸이자 손녀가 함께 살 수 없다니. 은지야, 수녀 그만두면 안 되겠니?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머니, 그건. 은지는 대답하기 어려웠다. 수녀원에서의 삶이 그녀에게는 전부였다. 하지만 이제 찾은 가족도 소중했다. 일단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베네딕타 수녀가 나섰다. 급하게 결정할 일이 아니니까요. 그날 밤 은지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한편 가족들도 집에서 회의를 했다. 은지를 억지로 데려올 수는 없지 않나? 민철이 말했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렸는데. 민수가 아쉬워했다. 아들아, 은지가 좋은 길을 택한 거야. 우리가 이해해야지. 순덕 할머니가 달랬다. 그럼 할머니는 괜찮으세요? 은지가 수녀원에 있어도? 은지가 행복하면 돼. 다만. 할머니가 잠시 말을 멈췄다. 다만? 가끔이라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 완전히 헤어지는 건 너무 슬퍼. 다음 날 베네딕타 수녀가 은지에게 제안했다. 마리아, 특별한 허가를 받아보는 건 어떨까? 특별한 허가요?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는 허가 말이야. 수녀 생활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가족과 만날 수 있는. 은지의 눈이 빛났다. 그런 방법이 있을까?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상급 수녀원의 허가가 필요하니까. 그래도 시도해보고 싶어요. 은지는 희망을 품었다. 가족과 신앙 두 개 모두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20년의 비밀이 밝혀졌지만 이제 새로운 고민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함께였다. DNA 검사 결과가 나온 후 박은지와 가족들 사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기쁨과 혼란, 그리움과 걱정이 뒤섞인 상태였다. 99.99% 일치라.
민수는 결과지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다. 정말 우리 은지가 맞구나. 병원에서 나온 가족들은 근처 조용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다. 20년 만에 재회를 차분히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다. 은지야. 영희는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엄마가 얼마나 그리웠는지 몰라. 은지도 울었다. 이상하게도 이 여자를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어릴 적 기억은 희미했지만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 은지가 어색하게 불렀다. 응, 우리 딸. 이제 집에 가자. 내 방도 그대로 있어. 하지만 은지는 머뭇거렸다. 수녀로서의 생활, 수녀원에서의 의무들이 머릿속을 스쳤다. 어머니, 저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야 해요. 가족들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은지야, 이제 가족을 찾았는데 왜 떠나려고 해? 할머니가 안타까워했다. 할머니, 저에게는 수녀원이 집이에요. 20년 동안 살아온 곳이고 제가 하느님께 약속한 삶이에요. 큰아버지 민철이 입을 열었다. 은지야, 우리가 너를 이해 못하는 건 아니야. 하지만 가족도 소중하지 않니? 소중해요. 정말 소중해요. 하지만 은지는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베네딕타 수녀가 나섰다. 은지의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수녀가 된다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에요. 하느님과의 약속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어떡하라는 거예요? 민수가 격해졌다. 20년을 기다렸는데. 아들아, 진정해. 순덕 할머니가 아들을 달랬다. 은지가 좋은 길을 택한 거야. 하지만 어머니. 은지야. 할머니가 손녀를 바라봤다. 할머니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지지할게. 다만 한 가지만 부탁하고 싶어. 네, 할머니. 가끔이라도 볼 수 있으면 좋겠어. 완전히 헤어지는 건 너무 슬퍼.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할머니의 사랑이 느껴졌다. 할머니. 저도 그러고 싶어요. 하지만 수녀원 규정이라는 게 그렇게 엄격한가요? 작은아버지 민호가 물었다. 베네딕타 수녀가 대답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에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어요. 특수한 경우요? 예를 들어 가족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될 때, 물론 상급 수녀원의 허가가 있어야 하지만요. 은지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시도해 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가족들에게도 희망이 생겼다. 그럼 한번 시도해봐요. 민수가 말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뭐든지 하겠어요. 그날 오후 베네딕타 수녀는 상급 수녀원에 전화를 걸었다. 예, 안나 테레사 수녀님. 마리아 테레사 수녀에 관해 상의드릴 일이 있습니다. 전화 통화는 길었다. 베네딕타 수녀는 은지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20년 전 실종되었다가 수녀원에서 자란 이야기, 그리고 이번에 가족을 찾게 된 경위까지. 정말 특별한 경우네요. 상급 수녀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래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는 겁니다. 일단 마리아 테레사 수녀의 의견을 직접 들어봐야겠네요. 내일 저희 수녀원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 은지는 베네딕타 수녀와 함께 상급 수녀원을 찾았다. 안나 테레사 상급 수녀는 은지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 앉으세요.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들었어요. 네, 수녀님. 저도 믿어지지 않아요. 가족을 찾게 된 기분이 어때요? 기쁘면서도 복잡해요. 저는 수녀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싶지 않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은가요? 은지는 깊이 생각한 후 대답했다. 두 가지 다 지키고 싶어요. 수녀로서의 소명도 가족과의 인연도. 욕심이 아닐까요? 아니요. 저는 가족과 함께하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20년 만에 만나게 하신 것도 우연이 아닐 거예요. 안나 테레사 상급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수녀원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제 신앙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급 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조건이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일주일에 하루 일요일 오후에만 가족과 시간을 보내는 것. 그리고 수녀원에서의 의무는 절대 소홀히 하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은지는 기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3개월간 시험 기간을 가져보겠어요. 만약 수녀원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이 허가는 취소될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어요. 그날 저녁 은지는 가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다. 정말요? 일요일마다 만날 수 있어요?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다. 네, 할머니. 매주 일요일 오후에 뵐 수 있어요. 비록 완전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가족들도 만족했다. 아예 만날 수 없는 것보다는 훨씬 나았다. 우리 은지 정말 고마워. 민수가 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야말로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은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 수 있었다. 가족과 신앙 두 개 다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았기 때문이었다. 첫 번째 일요일이 왔다. 은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할머니 집을 찾았다. 20년 만에 돌아온 집이었다. 어서 와, 은지야.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다. 집안은 그대로였다. 은지의 방도 은지의 사진들도 모두 그대로 있었다. 우리 은지 방이야. 20년 동안 그대로 보관했어. 방 안에는 5살 은지의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작은 옷들, 장난감들, 그림책들. 이걸 다 보관해 주셨어요? 당연하지. 내가 언젠가 돌아올 줄 알았으니까.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20년의 기다림, 그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느껴졌다. 그날부터 매주 일요일은 은지에게 특별한 날이 되었다. 가족과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하고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매주 일요일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은지에게 큰 기쁨이었다. 할머니는 매번 은지가 좋아할 만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고 부모님은 지난 20년간의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은지야, 내가 없었던 20년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어. 아버지 민수가 말했다. 어떤 일들이요? 내 큰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도 하고 작은아버지는 결혼도 했지. 그리고 가족의 역사를 하나씩 들어가며 은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깨달았다. 기쁜 일도 슬픈 일도 모두 함께하지 못했다. 하지만 동시에 수녀원에서의 일상도 소중했다. 매일 새벽기도, 오후의 묵상 시간, 다른 수녀님들과 나누는 영적 대화들. 이 모든 것이 은지에게는 삶의 일부였다. 마리아, 요즘 좀 달라진 것 같아요. 안젤라 수녀가 말했다. 어떻게요? 더 밝아진 것 같아요. 가족분들을 만나서 그런가 봐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실제로 가족을 만난 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다. 3개월이 지나면서 주변에서 우려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가 너무 세속적이 되는 것 아닌가요? 하놀로 수녀가 베네딕타 수녀에게 말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가족을 만나면서 수녀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지는 것 같아요. 베네딕타 수녀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다. 혹시 은지가 수녀원 생활에 소홀해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한편 은지의 가족들도 불만이 쌓여갔다.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나는 게 너무 짧지 않아? 어머니 영희가 말했다. 그래도 만날 수 있는 게 어디야? 할머니가 달랬다. 하지만 20년을 기다렸는데 일주일에 몇 시간이 뭐가 그리 중요해? 민수도 비슷한 생각이었다. 은지야, 정말 수녀원을 그만둘 생각은 없니? 아버지, 그 말씀은 하지 말아주세요. 왜? 가족이 더 중요하지 않아? 가족도 중요하지만 제 신념도 중요해요. 갈등은 점점 커져갔다. 가족들은 은지가 수녀원을 떠나기를 바랐고 수녀원에서는 은지가 가족에게 너무 매달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어느 일요일 가족 모임에서 큰 다툼이 벌어졌다. 은지야, 솔직히 말해줘. 너 정말 행복해? 아버지가 물었다. 네, 행복해요. 정말? 수녀원에서 억지로 살고 있는 건 아니고. 아버지,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넌 원래 우리 가족이야. 어릴 때 잠깐 잃어버렸을 뿐이지. 은지는 답답했다. 저는 수녀원에서 자란 게 억지가 아니에요. 그곳이 제 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뭐야?
진짜 가족인데? 가족이시죠? 소중한 가족이에요. 하지만 뭐? 하지만 저에게는 두 개의 집이 있어요. 수녀원과 여기. 민수는 화가 났다. 두 개의 집이라니. 가족은 하나여야 하는 거 아냐? 아들아, 진정해. 할머니가 나섰다. 어머니도 이상해요. 손녀를 되찾았는데 이렇게 미적거리고 있어도 되는 거예요? 할머니는 깊은 숨을 쉬었다. 은지야, 할머니가 솔직히 말할게. 네, 할머니. 할머니도 내가 집으로 돌아왔으면 좋겠어. 매일 볼 수 있고 함께 살 수 있으면. 은지의 마음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내가 하느님과 약속한 걸 할머니가 어떻게 막을 수 있겠니? 할머니.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할머니는 지지할게. 다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뭐요? 후회하지는 말자.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는 하지 말자. 그날 밤 은지는 수녀원으로 돌아와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정말 자신이 옳은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 며칠 후 베네딕타 수녀가 은지를 불렀다. 마리아, 상급 수녀님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은지의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허가가 취소되는 것은 아닐까? 상급 수녀원에서 안나 테레사 수녀를 만난 은지는 긴장했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 3개월 동안 어떠셨나요? 감사했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하지만 일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어요. 어떤 우려 말씀이신가요? 수녀로서의 정체성이 흐릿해지고 있다는. 은지는 반박하고 싶었지만 참았다. 마리아 테레사 수녀, 정말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네, 말씀하세요. 수녀원과 가족 중에서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면? 은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무 어려운 질문이었다. 시간을 드릴게요. 일주일 후에 답을 들려주세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은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정말 선택해야 하는 걸까? 그날 밤 은지는 오랫동안 기도했다. 하느님, 제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족과 신앙 사이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답은 쉽게 오지 않았다. 하지만 은지는 알고 있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음 주 일요일 은지는 가족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모두 이야기했다. 선택해야 한다고? 할머니가 놀랐다. 네, 하나만 택하라고 하셨어요. 가족들은 당연히 가족을 선택하기를 바랐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억지로 강요하지는 않았다. 은지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생각해봐.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 둘 다 소중해요. 그럼 더 소중한 쪽을 택해야지.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할머니는 손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할머니는 내 결정을 존중할게. 어떤 선택을 해도. 정말요? 정말이야. 다만 후회는 하지 말자.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금방 지나갔다. 이제 은지는 자신의 결정을 내려야 했다. 결정의 날이 다가왔다. 은지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고 고민했지만 쉽게 답이 나오지 않았다. 가족과 수녀원 둘 다 자신에게 소중한 존재였다. 하느님, 정말 둘 중 하나만 선택해야 하는 건가요? 은지는 성당에서 기도하며 물었다. 그때 문득 떠오른 것이 있었다. 할머니가 했던 말씀이었다. 내가 정말 행복하다면 할머니는 지지할게. 그리고 베네딕타 수녀가 했던 말도 기억났다. 사랑이 답이야, 마리아. 더 큰 사랑이 있는 쪽을 선택하렴. 은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선택해야 할 것은 가족과 수녀원 중 하나가 아니라 더 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이었다. 다음 날 은지는 상급 수녀님을 찾아갔다. 결정하셨나요? 안나 테레사 상급 수녀가 물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한 답은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다르다니요? 저는 선택하지 않겠어요. 상급 수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다. 선택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둘 다 제 삶의 일부예요. 가족도 수녀원도. 저는 이 두 가지를 모두 지키면서 더 큰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요. 하지만 규정도 중요하지만 사랑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수녀의 본분이라면 저는 가족을 사랑함으로써 그 사랑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상급 수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계속해보세요. 지난 3개월 동안 가족과 시간을 보내면서 제가 더 성장했다고 생각해요. 더 큰 사랑을 배웠고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어요. 정말요? 네. 가족의 사랑을 통해 하느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았어요. 그리고 수녀원에서 배운 희생과 봉사의 정신을 가족에게도 실천할 수 있었고요. 안나 테레사 상급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만약 제가 가족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인연을 거부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반대로 수녀원을 떠난다면 지금까지 쌓아온 신앙적 토대를 잃는 것이고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지금처럼 2가지를 모두 지키면서 살고 싶어요. 일주일에 하루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나머지 시간은 수녀원에서 하느님을 섬기고 싶어요. 상급 수녀는 오래 생각했다. 조건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앞으로 1년 더 시험해 보겠어요. 만약 정말로 이 2가지가 서로 도움이 된다면 계속 허가하겠어요. 하지만 만약 갈등이 생기거나 수녀원 생활에 지장이 있다면 그땐 제가 선택하겠어요. 좋아요. 그럼 1년 더 기회를 드리겠어요. 그날 오후 은지는 기쁜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소식을 전했다. 정말? 계속 만날 수 있어? 할머니가 반가워했다. 네, 1년 더 기회를 받았어요. 다행이다. 아버지 민수도 안도했다. 하지만 은지는 가족들에게도 당부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제가 수녀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이해해 주셔야 해요. 당연하지. 할머니가 말했다. 우리가 내 발목을 잡으면 안 되지. 그날부터 은지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수녀원에서 기도하고 봉사하며 보냈고 일요일 오후에는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다. 2가지 삶을 균형 맞추는 것이 어려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은지는 이 2가지가 서로를 보완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은 은지에게 인간적인 따뜻함을 주었고 수녀원에서의 생활은 영적인 깊이를 더해주었다. 마리아, 요즘 정말 달라진 것 같아요. 안젤라 수녀가 말했다. 어떻게요? 더 성숙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따뜻해진 것 같고요. 실제로 은지는 다른 수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변화를 보였다. 더 이해심이 깊어졌고 더 배려심이 늘어났다. 한편 가족들도 변화했다. 은지를 통해 신앙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다. 은지야, 내가 수녀가 된 게 정말 자랑스러워. 할머니가 말했다. 할머니.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지금 보니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한 것 같아. 6개월이 지났다. 은지는 2가지 삶을 성공적으로 병행하고 있었다. 수녀원에서의 평가도 좋았고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 어느 일요일 가족 식사 자리에서 할머니가 말했다. 은지야, 할머니가 이제 마음 놓고 갈 수 있을 것 같아. 할머니, 무슨 소리예요? 아니야,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웃었다. 이제 안심이 된다는 뜻이야. 내가 행복해 보이니까. 저 정말 행복해요, 할머니. 그래, 그게 제일 중요해. 내가 행복하면 할머니도 행복해. 1년이 지났다. 은지는 다시 상급 수녀님을 만났다. 어떠셨나요, 이 1년이? 감사했습니다. 정말 많이 배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걸 배웠나요? 사랑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 가족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요. 상급 수녀는 미소를 지었다. 계속하고 싶으신가요? 네, 계속하고 싶어요. 이제 이 2가지가 제 삶에서 떼어낼 수 없는 부분이 되었어요. 좋아요. 그럼 계속 허가하겠어요. 다만, 네. 다른 수녀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어떻게 신앙과 가족 사랑을 조화롭게 이루어 나가는지 보여주세요. 그날부터 은지는 더욱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갔다. 수녀로서도 손녀로서도 딸로서도 최선을 다했다. 시간이 흘러 3년이 지났다. 은지는 이제 28이 되었다. 수녀원에서는 신임 수녀들을 지도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고 가족들과는 매주 일요일을 함께 보내며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메워나갔다. 언니,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될 수 있어요?
새로운 젊은 수녀가 은지에게 물었다. 저처럼이요? 네, 언니는 항상 평온해 보여요. 그리고 따뜻해요. 은지는 미소 지었다. 특별한 비법은 없어요. 다만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할 뿐이에요. 사랑하는 마음이요? 네. 하느님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요. 젊은 수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은지의 말에는 진실한 울림이 있었다. 일요일 오후 은지는 늘 그랬듯이 할머니 집을 찾았다. 할머니는 이제 88이 되었지만 여전히 은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할머니, 제가 왔어요. 응, 우리 은지. 어서 와. 할머니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작아졌지만 은지를 부르는 그 따뜻함은 변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은 뭐 하고 싶으세요? 은지가 좋아하는 걸 하자. 저는 할머니랑 이야기하는 게 가장 좋아요. 할머니와 은지는 마루에 앉아서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년의 빈 시간을 채우는 소중한 시간이었다. 은지야, 할머니가 하나 물어봐도 될까? 네, 뭐든지 물어보세요. 후회한 적 없니? 수녀가 된 건 말이야. 은지는 잠시 생각했다. 아니요, 한 번도 후회한 적 없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감사해? 네. 만약 제가 수녀가 되지 않았다면 할머니를 다시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느님이 저를 수녀원으로 이끄신 것도 할머니와 다시 만나게 하신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깊이 감동했다. 우리 은지가 정말 철이 들었구나.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의 사랑 덕분에 저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요. 그날 저녁 가족들이 모두 모였다. 이제는 매주 일요일마다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이 전통이 되었다. 은지야, 수녀원에서는 어때? 작은아버지 민호가 물었다. 좋아요. 요즘은 새로운 수녀님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가르친다고? 우리 은지가? 네, 신앙생활에 대해서요. 큰아버지 민철이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조카가 정말 대단해졌구나.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배운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식사를 마친 후 은지는 할머니와 단둘이 이야기할 시간을 가졌다. 할머니, 20년 동안 정말 고생하셨어요. 고생이 아니야. 기다리는 게 고생이겠니? 그래도 쟤 때문에 많이 걱정하셨을 텐데요.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잡았다. 은지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마지막이요? 할머니,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아니야, 죽는다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웃었다. 그냥 정말 중요한 말이라는 뜻이야. 무슨 말씀이세요? 고마워. 네. 20년 전에 잃어버린 5살 은지는 이제 없어. 하지만 지금의 은지, 수녀가 된 은지는 할머니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었어.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만약 그때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은지는 평범한 아이로 자랐을 거야. 하지만 지금의 은지는 특별해.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었잖아. 할머니. 그러니까 고마워.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져서 할머니 앞에 나타나줘서. 그 말에 은지는 할머니를 꼭 안았다. 할머니, 저야말로 고마워요.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5년이 더 지났다. 은지는 이제 33이 되었고 수녀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동시에 가족들과의 관계도 더욱 깊어졌다. 할머니는 이제 90이 넘었지만 여전히 매주 은지를 기다렸다. 비록 몸은 많이 약해졌지만 은지와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놓치지 않았다. 은지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행복해. 할머니가 말했다. 저도요, 할머니.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어. 이렇게 좋은 손녀를 다시 만나게 되어서. 할머니, 제가 할머니께 은혜를 갚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혜를 갚는다니.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할머니한테는 최고의 은혜야. 그래도 그렇다면. 할머니가 잠시 생각했다. 다른 사람들도 도와줘. 할머니처럼 가족을 기다리는 사람들, 은지처럼 가족을 찾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말이야. 그 말에 은지는 깨달았다.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몇 달 후 은지는 수녀원에서 새로운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실종된 가족을 찾는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이었다. 가족을 찾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에요.
은지가 다른 수녀들에게 설명했다. 사랑으로 이어진 인연을 되찾는 것이니까요. 이 프로그램은 큰 호응을 얻었다. 많은 사람들이 은지의 도움으로 오랫동안 찾던 가족을 만날 수 있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은지를 찾아왔다. 수녀님, 저도 딸을 찾고 있어요. 10년 전에 잃어버렸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함께 찾아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정말요? 네, 저도 20년 전에 가족과 헤어졌다가 다시 만났어요. 은지는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그 아주머니를 위로했다. 그렇게 2년이 더 지났다. 은지가 가족을 찾는 봉사활동을 시작한 지 2년 만에 20가정이 재회에 성공했다. 정말 대단해, 은지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했다. 할머니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으니까 이런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야, 은지, 내 마음이 따뜻해서 그런 거야. 어느 일요일 할머니가 은지에게 말했다. 은지야, 할머니가 이제 정말 만족해. 왜요? 20년 전에 잃어버린 5살 은지를 찾은 게 아니라 더 좋은 은지를 얻었거든. 더 좋은 은지요? 응. 다른 사람들까지 도와주는 은지를 얻었잖아. 그날 밤 은지는 기도하며 생각했다. 정말 모든 것이 하느님의 계획이었을까? 20년 전의 실종도, 수녀원에서의 성장도, 그리고 가족과의 재회도. 하느님 감사합니다. 은지가 기도했다. 저에게 2개의 소중한 집을 주셔서, 그리고 더 큰 사랑을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그렇게 은지의 새로운 삶은 계속되었다. 수녀로서 하느님을 섬기고, 손녀로서 할머니를 모시고, 딸로서 부모님께 효도하며 동시에 다른 가족들의 재회를 도와주는 일. 잃어버린 20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할머니는 매일 성당에서 기도했다. 이제는 은지를 찾아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은지가 계속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기도였다. 하느님, 우리 은지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은지를 통해 더 많은 가족들이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느 여름날 온 가족이 함께 바다 여행을 갔다. 은지가 특별 허가를 받아서 하루 종일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은지야, 바다 처음 보지? 아버지가 물었다. 어릴 때 본 적이 있나요? 있지. 내가 4살 때 한 번 같이 왔었어. 은지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깊이 숨을 쉬었다. 어딘지 모르게 익숙한 느낌이었다. 가족이랑 함께 있으니까 어때? 어머니가 물었다. 정말 좋아요. 이런 시간이 있어서 더 열심히 수녀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할머니는 손녀를 바라보며 만족스러워했다. 2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할머니, 후회 안 하세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을. 후회? 무슨 후회를 해? 덕분에 이렇게 좋은 손녀를 얻었는데. 하지만 제가 어릴 때 함께 못했잖아요. 그건 아쉽지. 하지만 지금이라도 함께 할 수 있잖아. 그것만으로도 감사해. 저녁이 되어서 은지는 수녀원으로 돌아가야 했다. 다음 주에 또 올게요, 할머니. 응, 할머니가 여기서 기다릴게. 사랑해요, 할머니. 나도 사랑해, 우리 은지. 돌아가는 길에 은지는 생각했다. 과연 자신이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이 들었다. 이것이 자신의 길이었다. 수녀원에 도착한 은지를 안젤라 수녀가 맞이했다. 어땠어요, 오늘도? 좋았어요. 할머니가 많이 기뻐하셨어요. 마리아 보면 정말 신기해요. 어떻게 2가지를 이렇게 잘 해낼 수 있는지. 어렵지 않아요. 사실 둘은 하나예요. 하나라니요? 가족을 사랑하는 것도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도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결국 같은 거죠. 10년이 더 지났다. 은지는 이제 38이 되었고 베네딕타 수녀의 뒤를 이어 원장이 되었다. 할머니는 98배 고령이었지만 여전히 매주 은지를 기다렸다. 할머니, 이제 정말 많이 연세가 드셨네요. 그러게 말이야. 하지만 은지를 볼 수 있어서 아직 죽을 수 없어. 할머니. 은지야, 할머니가 죽어도 슬퍼하지 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 할머니는 이미 충분히 행복했어. 은지를 다시 만날 수 있었고, 내가 이렇게 좋은 사람으로 자라는 것도 봤고,
할머니는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그리고 내가 다른 가족들도 도와주는 것도 봤어. 할머니가 뭘 더 바라겠니? 할머니, 제가 더 잘할게요. 더 자주 올게요. 아니야, 지금처럼만 해. 무리하지 말고. 하지만, 은지야, 약속해. 네, 할머니. 할머니가 죽어도 계속 수녀 생활해. 그리고 가족들을 계속 만나고 다른 사람들도 계속 도와줘. 네, 약속할게요. 그리고 후회하지 마. 내 선택이 옳았어. 몇 달 후 할머니는 잠든 듯이 평화롭게 돌아가셨다. 임종 직전까지 은지의 손을 잡고 계셨다. 은지야, 할머니가 먼저 가는구나. 할머니, 아직 가시면 안 돼요. 괜찮아. 할머니는 충분히 행복했어. 은지 때문에. 할머니, 계속 좋은 일 해. 할머니가 하늘에서 지켜볼게. 할머니의 장례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가족들뿐만 아니라 은지가 도와준 가족들, 그리고 성당 신자들까지. 할머니는 정말 대단한 분이셨어요. 은지가 도왔던 한 아주머니가 말했다. 20년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셨다니. 그 사랑 덕분에 저희도 희망을 가질 수 있었어요. 은지는 할머니의 관 앞에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다. 할머니, 20년을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제가 선택한 길을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할머니가 바라시던 대로 계속 좋은 일 하면서 살게요. 할머니가 떠난 후에도 은지의 삶은 계속되었다. 수녀원에서는 원장으로서 더 큰 책임을 맡았고 가족들과는 여전히 매주 일요일을 함께 보냈다. 그리고 가족 찾기 봉사활동도 계속했다. 지금까지 100가정이 넘는 가족들이 은지의 도움으로 재회에 성공했다. 할머니, 제가 약속 지키고 있죠? 은지는 할머니 산소 앞에서 기도했다. 어느 일요일 가족들과 함께 있을 때 아버지가 말했다. 은지야, 아빠가 진심으로 자랑스러워. 왜요? 처음엔 아빠도 이기적이었어. 은지를 되찾고 싶다는 마음만 있었지. 하지만 지금 보니 내 선택이 맞았어. 아버지, 내가 수녀가 되어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게 됐잖아. 만약 그냥 평범하게 살았다면 이런 일은 못했을 거야. 어머니 영희도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내 딸만 생각했는데 지금은 다른 어머니들의 딸이기도 하구나 싶어. 어머니, 내가 도운 가족들을 보면 정말 뿌듯해. 우리 딸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고 있다니. 그날 밤 수녀원으로 돌아간 은지는 할머니의 사진을 보며 기도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요? 사진 속 할머니는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20년 전 시장에서 잃어버린 5살 소녀는 이제 38배 성숙한 여성이 되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돌릴 수 없었지만 그 시간들이 만들어낸 사랑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다. 은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수녀로서, 딸로서, 그리고 사랑의 전달자로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셔서. 그리고 할머니를 통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20년의 기다림은 끝났지만 새로운 사랑의 시작이었다. 은지와 가족들의 이야기는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도 희망과 용기를 주는 전설이 되었다. 그리고 매주 일요일 가족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는 항상 할머니의 빈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지만 할머니의 사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다. 할머니, 보고 계시죠? 저희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 말이에요. 바람이 살랑 불어왔다. 마치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다. 잘하고 있어, 우리 은지야. 할머니가 정말 자랑스러워.